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가 바이엘은 미넨이 12인 하이덴하임의 후반전에만 실점하며 충격의 대역 전패를 당하자 독일 축구에는 그 원흉으로 4경기 만에 선발로 나선 김민재를 지목하고 있어 팬들 사이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적에 동조하는 일부 팬들은 4경기 연속으로 못 나오다 보니 확실히 자세 저하가 있다고 말하며 3골 중 2골 모두 김민재의 실수 때문에 먹은 골이라 방출해야 할 판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전문가들은 후반전 실점 장면을 정밀 분석하며 뜻밖의 선수를 진짜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많은 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이 지목하고 있는 뜻밖 실점의 진짜 범인 풋볼 잡지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후 국내 많은 미넨 팬은 후반전에만 3실점을 했는데 이 실점에 김민재가 모두 관여하고 있다고 말하며 저런 이 다이아몬드계도 밀리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하이라이트만 보면 저런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실점은 김민재의 실수와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후반 49분경 김민재와 상대 공격수의 헤딩 경합한 공이 뒤로 흐르고 이것을 상대 공격수가 잡아 바로 골로 연결해 1대2가 됩니다.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김민재가 헤더 경합에서 졌기 때문에 골이 터진 것이라고 말하며 자세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상대 골키퍼가 롱킥을 올리는데 김민재가 헤더를 하기 직전의 모습을 정지해놓고 보면 우파메카노는 중앙 수비수라 중앙 지역을 방어하고 있고 김민재는 상대 공격수와 해적 경합한다. 이때의 선수가 혼자 있다는 선수는 미넨의 왼쪽 풀백인 데이비스가 바짝 붙어서 마크해야 했지만 데이비스가 바짝 붙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공이 뒤로 넘어가자 데이비스가 바짝 붙지 않아 공이 상대 공격수에게 갈 것처럼 보이자 우파메카노는 순간적으로 공을 따내기 위해 압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출발을 하다가 역동작에 걸린다. 우파메카노가 역동작에 걸리는 이유는 데이비스가 상대 공격수를 압박하지 않고 느슨하게 수비를 해서 그것을 커버하려고 했다가 이 선수가 뒤로 돌아 들어오는데 중앙 미드필더인 라이머가 이 선 침투를 하는 이 선수를 커버하지 않고 산책하는 걸 보고 자신이 막아야 한다고 판단해 뒤늦게 상대 공격수를 마크하고 방향을 전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덧붙여 역동작에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상대 공격수는 가속을 붙여 최고 속도에 도달하는 게 우파 메카노 다 빨라 뒤에서 추격을 해봐야 이미 때는 늦은 것이라고 말하며 우측 풀백 데이비스의 어설픈 수비와 이선에서 돌아 들어가는 상대 공격수를 커버하지 않고 놓치는 라이머의 실수로 저 골이 터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위에는 중앙에 2명이 미드필더를 두고 케인을 원톱으로 쓰면서 그 뒤에 3명이 미드필더를 두는 진영으로 경기하는데 중앙에 2명의 미드필더가 모두 공격 성향이 매우 강한 미드필더들이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 역시 투헤리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지 않아 김민재와 우파 메카노 수비 부담이 엄청나다고 말하며 그래서 김민재와 우파 메카노가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수비수 역할을 모두 해야 하는 이상한 수비 전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덧붙여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지 않아 생기는 문제는 통계로도 드러나는데 미넨은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에 분데스리가에서 실점이 4번째로 많은 팀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실점 후 불과 1분 후인 후반 50분경 왼쪽에서 올라온 빠른 크로스가 김민재를 지나 상대 공격수에게 정확하게 연결되면서 두 번째 실점하며 순식간에 동점이 되고 만다니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김민재가 이건 끊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저런 실력으로 무슨 앱 대형 클럽 타령이냐, 이브 리그나 가면 다행이라고 면박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언뜻 보면 김민재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실점 장면 역시 김민재와 별 상관이 없다고 말하며 또다시 뜻밖의 선수를 지목해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왼쪽에서 상대의 핸들링 공격이 시작되고 공을 받는 상대 선수와 왼쪽 풀백인 데이비스가 함께 경합하는데 왼쪽 윙어인 그나브리 중앙 미드필더 상황에서 함께 압박을 하지 않고 지켜보면서 팀 압박 타이밍을 놓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팀 압박은 모두 함께 압박해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야 하는데 이렇게 타이밍이 늦으면 결국 상대 공격수는 1대2 상황에서 한 명만 제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탈압박이 되고 숫자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볼을 따내지 못한 미넨은 반대쪽에 아주 넓은 공간을 필연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위기에 놓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덧붙여 하이덴하임은 이걸 놓치지 않고 반대쪽으로 전환 패스를 하는데 이 공이 반대쪽으로 빠르게 연결되면
아주 위험한 역습 찬스를 상대에게 허용하기 때문에 이 두 명의 미드필더는 이 선에서 침투하는 선수를 마크하기 위해 전력으로 수비 커버를 하며 뛰어내려와야 한다. 하지만 밀러 전력으로 질주를 하고 이 두 선수는 산책하며 수비 진영으로 내려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이 장면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이날 경기에서 오른쪽 풀백으로 나선 키미인은 원래 풀백이 자신의 포지션이 아니라고 말하며 이 상황은 1대1이라 바짝 붙어서 볼을 전진시키고 하면 되는데도 거리를 너무 멀찌감치 두며 적극적으로 붙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키미이가 바짝 붙지 않자 상대 왼쪽 풀백이 오버래핑을 시도하고 이것을 막으려고 키미이는 뒤로 후퇴하는데, 이렇게 되면서 상대 공격수는 수비수가 없어지고 아무런 저항 없이 미넨의 미드필더 진영을 전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장면에 대해 또 다른 전문가들은 적의 미넨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수비 커버를 중앙 미드필더들이 건성으로 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아 실점이 많아지는 것인데, 하이라이트만 보면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김민재의 실력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다른 선수는 아주 자유로운 상황에 놓여 골문 쪽으로 정확한 크로스를 올릴 수 있게 되는데, 이 선에서 돌아주는 이 선수를 김민재는 뒤에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데이비스가 바짝 붙어서 수비를 해야 하는데, 데이비스가 이것을 산책하며 그냥 두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마지막 실점 장면에서도 교체로 들어간 트랙에 크로스가 올라오고 이것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자 테를 공을 따내기 위해 압박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왼쪽 풀백 데이비스가 올라와 상대를 압박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에서 데이비스가 제지 풀백이 제지 필연적으로 뒤에 공간을 허용하고 이것은 미드필더들이 커버해야 하는데 이걸 그냥 보면서 산책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재는 상대 선수를 막지 않으니까 졸지에 이 두 명이 선수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앞으로 튀어나오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상대가 뒤로 침투하는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하고 상대가 이것을 골문까지 밀고 들어가자 위험을 감지한 우파메카노가 수비 커버를 하지만 너무 늦었고 뒤에서 따라 들어오는 선수를 키미이가 수비 복귀가 늦으면서 완벽하게 놓치게 된다고 말하며 결국 완벽한 노마크 ES 슛을 허용 2대3으로서 참패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마지막으로 상황이 복잡해 보이지만 역전패의 원인은 아주 단순하다고 말하며 선수들이 이기적이고 팀을 위해 뛰지 않는다는 수비 커버를 거의 모든 선수가 제대로 하지 않는데, 더 문제는 투헤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많은 팬은 투헬이 아무 문제가 없는 김민재를 벤치에 앉히고 독일 축구에는 문제가 투헬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민재에게 누명을 씌우는데, 이렇다면 김민재는 미넨에서 탈출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어 많은 또 다른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풋볼 잡지가